변호사님, 저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이제 2다리 뻗고 자도 되는 거죠? 집주인이 돈 안 줘도 나중에 허그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중에 보증사고가 터졌을 때 허그가 집주인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입자인 여러분에게 돈 내놔라 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구상금 청구 소송당하고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다룰 전세보증금 안심대출보증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전세보증금 안심대출보증을 같은 거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이 차이를 모르면 전세금 날리는 건 기본이고 보증기관한테 빚 독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보험의 결정적인 차이점, 그리고 보험을 들고도 오히려 빚쟁이가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예방법까지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2가지 상품의 보호 대상부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말 그대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구조죠. 즉, 세입자를 직접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번째, 전세보증금 안심대출보증입니다. 이건 전세대출과 보증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안심대출보증의 주된 보호 대상은 세입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입니다. 사고가 터지면 보증기관은 세입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나 대신 갚아주는 내용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허그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을 나 대신 갚아준 것이니까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화살이 세입자인 여러분에게 구상금 청구라는 소송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상금 청구 소송이 현실에서 어떻게 터지는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볼게요. 안심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사고가 터지면 허그는 은행에게 나 대신 대출금을 갚아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허그는 세입자인 나에게 우리가 세입자 대신 은행에게 갚아준 대출 금액을 우리한테 갚아라 라는 내용의 구상금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보증기관한테 수억 원의 빚을 갚으라라는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대출보증은 대출과 연계되어 있어서 세입자가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숨어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직접 돈을 주고 나중에 보증기관이 알아서 집주인과 싸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교적 세입자의 책임이 낮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반환보증만 들면 100% 안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보험을 들었든 간에 공통적으로 꼭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 나중에 지급 거절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인 필수 여건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계약 해지 통보 시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어야만 이행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일 최소 2달 전까지는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10월 31일까지는 반드시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보증보험사는 계약이 묵시적갱신되었다 라고 판단해서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점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둘째, 사고가 터지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즉시 임차권 등기와 이행 청구를 진행해야 됩니다. 많은 임차인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사고 발생일, 즉 계약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면 보증보험은 자동으로 만료되고 실제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사례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확인된다면 사고 접수, 임차권 등기 신청, 보증보험 이행 청구 이 순서로 지체 없이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임차인만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죠. 정상적으로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임대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료일까지도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건 앞으로도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즉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바로 보증보험 이행 청구까지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결론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과 전세 안심 대출 보증은 보호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처리해야만 어떠한 피해도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되고 만료일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즉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대항력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유지, 확정일자, 실제 거주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끊긴다면 보증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출했다가 재전입하는 순간 대항력이 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냈다고 막연히 안심만 하지 마시고 내 돈은 내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숨겨진 진실과 리스크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